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문제 실기편 2회 준비했는데요. 본 영상은 기존 기출문제 3회, 4회 영상 중에서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제작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중력이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거든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영양액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영양액이 흘러 들어갑니다. 보기 1번 영양액은 50cc 주사기로 제공합니다. 보기 2번 구토하는데 주입 속도 늦춰서 될 일이 아니죠. 잠그고 책임자에게 연락합니다. 보기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아침 먹은 그릇 그대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안 하죠. 영양액 주머니는 매번 씻어서 말립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입니다. 식사할 거니까 상체를 높여야겠죠. 그리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턱을 들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살에 들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1번 왼쪽에 마비가 왔으니까 음식물은 오른쪽에 넣어줘야 되겠죠. 보기 2번과 3번 같이 볼게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게 해야 아래를 단단히 받쳐주겠죠. 그리고 약한 쪽은 쿠션으로 지지해주면 보다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보기 2번 쿠션으로 지지해줘야 하는 쪽은 왼쪽이고요. 보기 3번 건강한 오른쪽을 밑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보기 5번 마비된 쪽에 음식 찌꺼기가 잘 남겠죠.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온도 직접 확인하는 것 안 되겠지요. 보기 3번 먼저 식사를 다 차려놓고 식탁에 앉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단에 생선구이가 있다 그러면 생선 가시도 다 제거한 후에 대상자가 앉아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식사 중에 TV 시청 안 됩니다. 식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한다. 정답 아니겠지요?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입니다. 식사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사례가 걸리기 쉽습니다. 보기 1번 식사 전에 먼저 국이나 물로 목을 축이는 것이 사례 예방에 좋겠죠. 보기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사례 걸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3번 턱을 들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서 살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턱은 당겨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보기 4번 숟가락을 입안 깊숙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치할 때 칫솔 입안 깊숙이 넣는 것과 같은 거겠죠.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과 4번 그림과 같이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해서 복용하는 것 가능하고요. 보기 3번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복용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입니다. 보기 1번과 5번 같이 봐야겠네요. 안연고는 하부 결막낭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보기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솜으로 닦고요. 보기 4번 투여 부위에도 멸균 솜으로 닦습니다.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숟가락에 가루약 넣고 물에 녹여서 투약하고요. 무침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말합니다. 이 무침 주사기로 녹인 가루약을 입안에 조금씩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입니다. 계량컵에 약을 많이 따랐다면 다시 넣지 않고 버려야 되겠죠. 보기 1번 약병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색이 변했다 복용하면 안 되겠죠. 보기 3번 라벨은 감기약 이런 적혀 있는 이런 종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복용법, 주의사항 같은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라벨 반대쪽으로 따라야 되겠죠. 보기 4번 손으로 나오네요. 일단 여기서 땡이겠죠.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입니다. 그런데 귓속을 닦는다 그러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귓속은 닦지 않습니다. 보기 1번 귓구멍 중앙에 퐁당 약을 점적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 점적합니다. 보기 3번 하루 동안은 오바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느슨하게 끼웠다가 제거합니다. 보기 5번 후 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말 안 듣는 아들 후 상방으로 잡고 끌고 나오죠. 빨리 나와서 씻어! 귀 잡고 나올 때랑 귀약 점적할 때랑 똑같습니다. 후 상방입니다. 정맥 주사를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한다. 2. 주삿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 준다. 3.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삿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3번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순으로 입힌다 입니다. 옷 갈아입힐 때 나와야 되는 것 있지요. 바로 임마였습니다. 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세요. 임마가 무슨 뜻이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거지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먼저 나중에 오른쪽인데 수액이나 머리는 중간에 쏙 들어간다 했습니다. 보기 1번 수액병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보기 2번 주삿바늘 제거하고 문지르면 피멍 듭니다. 보기 4번 주삿바늘 빼주는 거 요양보호사 하면 안 되죠. 보기 5번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게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도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3번과 같은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가린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보기 5번은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에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데워줍니다.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힌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입니다. 그림과 같이 하라는 거죠. 정답을 모를 땐 답이 아닌 것부터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보기 3번처럼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한다. 보기 5번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게 한다.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아닌 것 걷어내고 보기 2번 앉았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안정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보기 1번 대상자를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히는 것보다 보기 4번처럼 몸을 감싸서 돌려 앉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요.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입니다. 보기 3번 변기가 차가우면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하고요. 보기 4번 실수하기 쉽고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그림과 같이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변기 앞 아닙니다. 변기 옆도 아닙니다. 어디?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보기 5번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입니다.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합니다. 공식처럼 기억해 두세요.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입니다. 당연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보기가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세요. 보기 1번 침대에서 배설할 건데 방수포를 무릎 아래에 깔아서도 될 일입니까? 그렇죠? 엉덩이 밑에 깔아야겠죠. 보기 4번 침대 머리를 올려서 배변하기 쉬운 자세를 취했다가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낮춥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유치 도뇨관 소변줄이에요. 소변줄을 하고 있는데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하다라는 것은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보기 4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서 짭니다. 보기 5번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고 정답처럼 보이지만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 혈액이 응고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혈 가능성 때문에 치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5.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그면 변형 옵니다. 보기 2번 위아래 순서가 있으면 무조건 위쪽부터입니다. 위아래 이렇게 순서가 되어집니다. 보기 3번 윗니를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끼웁니다. 보기 4번 뜨거운 물 변형 오고요.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보관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고 눈은 수건을 올려놓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3번 귀막이 솜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한쪽 귀만 막을 이유 없지요. 양쪽 귀 다 합니다. 보기 4번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야 침대 시트가 젖지가 않겠죠. 보기 5번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서 어깨를 감쌉니다. 마치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수건으로 어깨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샴푸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샴푸를 반복하여 사용한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샴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보기 4번 거품에 머리때가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게 두피를 마사지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죠. 끝에서 심장 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 알고 계시죠?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와는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 주변을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입니다. 귀 입구는 닦습니다. 그러나 귀 속은 닦으면 안 되고요. 코 속은 닦습니다. 보기 1번 코 안도 닦는데 알코올솜 오바입니다. 보기 2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겠죠. 보기 5번 얼굴 닦는 순서 가끔 시험에 보기로 나옵니다.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하세요. 얼굴 중앙부터 닦고 가쪽을 닦습니다. 중앙에 있는 눈, 코, 입. 그런데 코에서 입으로 바로 내려오기 전에 옆에 뺨 살짝 갔다가 입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 가쪽을 닦는데 위에서부터 닦아야겠죠.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습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는다 입니다. 몸 닦는 순서 손끝,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닦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고요. 보기 1번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고요. 보기 3번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보기 4번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요도, 질, 항문 순서입니다. 보기 5번
뒤쪽을 닦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겠죠. 목 뒤쪽에서 둔부 쪽으로 닦습니다. 목욕시키는 순서, 얼굴 닦는 순서, 요점 정리 영상에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장으로부터 먼 곳부터 닦습니다. 그래서 다리, 팔, 몸통으로 닦고요. 마지막으로 회음부로 닦습니다. 보기 2번 식전과 식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쪽으로 손잡이 잡을 수가 없겠죠. 보기 5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거 너무 예의가 없지요.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입니다. 요통 예방송부터 한번 부르고 설명 들어갈게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였지요. 네, 보기 1번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야 안정적이겠죠. 보기 2번 대상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몸 가까이입니다. 보기 4번 다리를 고정하고 몸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이고요. 보기 5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빠르게 휙 돌리면 허리에 무리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해야만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끼게 되어지겠죠.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한 명 서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할 수 있을 때에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같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협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2명이 양쪽으로 서서 위쪽으로 동시에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이 문제에 그림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보행 시 신체 안정 이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순서는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여기서 외쳐야 되는 것 있죠? 바로 내 치마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아주 쉽지요. 그 유명한 요점 정리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여러 편보다 요점 정리 영상 한 편이 더 낫습니다. 자, 내 치마가 뭘까요?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팡이, 그 다음 마비된 쪽인 왼발, 오른발 순서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절약하기 위해 식기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헹군다. 2.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고무장갑은 사용 후 겉면만 세제로 닦는다. 5.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는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흐르는 물로 헹궈야 되고요. 보기 3번 그물형 수세미가 좋습니다. 보기 4번 고무장갑은 사용하고 나면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에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입니다. 보기 4번 재봉선이 있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욕창의 위험이 있고요. 5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정답은 1번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수면 중에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요. 보기 3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은요. 치매 대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입니다.
이 문제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정답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문제에서 질문한다, 설명한다, 정답 아니라고 했지요. 보기 1번, 다른 말로 하면 과식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아니고요. 보기 5번, 질문할 때에는 네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골라라 이런 거 치매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요양보호사: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기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이것은 곧 물어본다는 거죠. 보기 2번, 끝에 물어본다 나왔습니다. 보기 3번,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4번,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곧 설명한다 라는 거지요. 이렇게 치매 문제에서 물어본다, 질문한다, 설명한다 나오면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입니다. 불안해하니까 익숙한 노래로 안정감을 주는 거지요. 보기 4번 치매 대상자에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야겠죠. 보기 5번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하는 대상자예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번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할 때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치매 문제만 나오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육체도 정신도 건강할 때 잘 지키자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고스톱도 열심히 치시고 책도 읽고 노래도 외워서 부르시고요. 우리 건강하게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이팅!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린다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목욕을 하고 싶은지 그 이면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거고요. 이번 문제와 같이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이번 보기와 같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하면 날짜, 시간, 장소라고 했죠. 우리 어르신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7살 땐가 우리 고향이 어딘데 거기 앞에 못이 있어. 봄만 되면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르대는지 그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했잖아. 뒷다리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요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치매 중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는 1.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2.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3.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4.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 말이 없어진다. 정답은 1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입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초기 증상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까 뭐라고 했지? 자주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뭔가 불안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기 3번 치매 초기에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 부르는 게 어렵죠. 저것 좀 줘. 저거. 저거 뭐요? 그러면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네. 저는 사람 이름 부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걔 있잖아. 막 맨날 그래요. 그래서 두뇌가 노화되지 않도록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든 하시지 않으시든 간에 오랜만에 공부하시니까 재밌으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뇌가 오래 건강을 유지합니다. 보기 4번과 5번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말이 없어지는 것은 치매 말기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 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입니다.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는데요.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듯 하지만 정답 아닙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 외에 자꾸 전화하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 일을 못해서 힘들다, 그쵸?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요, 뭐뭐 해서 걱정되네요. 이 문장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이 외에도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 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장애 대상자.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이것만 봐도 시각장애 대상자가 정답인 것 아시겠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언어장애니까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겠죠.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듣는 데 어려움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보기 1번 대상자 앞에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겠고요. 보기 2번 입은 크게 벌려야겠지요. 입 모양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지요.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입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여기 나오는 보기는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보기 1번과 3번 손수건을 물려준다거나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2번 몸을 꽉 잡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뭘 하느냐? 대부분 격려는 저절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어 주면 됩니다. 보기 5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똑바로 눕히는 것이 아니죠.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번과 같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 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입니다. 화상 문제에서 이 보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기 4번도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직접 댄다거나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둡니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시킨다. 3.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5.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정답은 4번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입니다. 보기 5번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입니다. 심장의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다 떼야 됩니다. 내 손이 얹어져 있으면 분석하는 데 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기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자마자 전원을 켜야 됩니다. 보기 2번 심장 리듬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하면 기계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저절로 강력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에너지 충전할 동안에 뭐 해야 될까요? 가슴 압박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나면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건데 심장에 충격을 빡 주는 거거든요. 강력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모두 다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보기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패드 붙이는 위치 문장형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오, 빛, 왼중겨 했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요점 정리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쉽게 암기하는 법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장형일 때는 오, 빛, 왼중겨 찾으시고요. 그림 문제로 나오면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요점 정리 영상으로 공부하셨다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자만 보면 되겠는데요.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압박해서 다시 맹훈련해야 되겠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압박 위치 바뀌면 안 되겠고요. 보기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보기 4번 5cm 정도의 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